안녕하세요. 앱 인벤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앱의 이름은 플라워 퀴즈입니다. 텍스트와 사진을 이용해서 문제를 제출하고 아래쪽에 스피너에서 답안을 선택한 후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답 여부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버튼을 클릭하면 만들어둔 문제 중에 두 번째 이미지 중에서도 두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고 아래쪽에서 답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블록으로는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 만들기 블록, 그리고 만들어진 리스트에서 항목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 블록, 그리고 변수 이름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몇 개든 만들 수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색인 변수를 사용해서 값이 1일 때는 첫 번째, 값이 2일 때는 리스트에서 두 번째, 값이 3일 때는 세 번째 리스트를 선택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길이가 4개인데 이 4개의 리스트 4보다 값이 커지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 리스트의 리스트 길이보다 색인값이 큰 경우에는 다시 1을 세팅해주는 블럭입니다. 초기 화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에는 문제 리스트와 이미지 리스트 그리고 정답 리스트를 모두 리스트로 만들어 둔 후에 색인 변수를 사용해서 색인값이 1인 경우에 첫 번째 자료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할 때는 예를 들어 문제 리스트 전체 중에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오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라는 이 블럭을 사용해서 리스트의 이름을 위쪽에 끼워주고 위치를 아래쪽에 색인 변수를 사용해서 끼워주면 문제 리스트 중에 첫 번째 리스트를 선택해서 문제 텍스트에 보여주게 됩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이미지 리스트에서 색인 번째 위치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의 사진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인값이 1인 경우에는 모두 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정답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색인값이 1인 경우에 해바라기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스피너에서 해바라기를 선택하였다면 이 스피너에서 선택한 항목과 정답 리스트에 첫 번째에 있는 값이 같다면 정답 리스트의 색인 번째, 정답 리스트의 첫 번째에 있는 해바라기와 내가 선택한 해바라기라는 값이 같다면 맞았습니다를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를 클릭하면 색인값을 하나를 증가시켜서 값이 2가 되면 두 번째 자료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때 문제 리스트에서 두 번째 값을 선택하여 문제 텍스트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도 이미지 리스트 전체 중에 색인 번째 항목을 선택하여 이미지의 사진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럼 앱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만들어 볼 앱의 이름을 적겠습니다. 플라워 퀴즈. 자, 입력했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레이블을 넣고 문제를 만들어 줄 곳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레이블의 이름은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자리에 문제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의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로 해주시고 높이는 240픽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스피너와 버튼을 넣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수평 배치 레이아웃으로 추가하고, 자, 이곳에 스피너와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피너의 너비는 부모에 맞추기로 지정하겠습니다. 스피너를 클릭하면 나와야 되는 항목들은 목록 문자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튤립 쉼표, 벚꽃 쉼표, 코스모스 쉼표, 장미 쉼표, 진달래 쉼표, 해바라기 엔터 쳐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피너에 나타나는 순서는 많아도 상관없고 적어도 상관없고 글자만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구분자로 쉼표를 입력하면서 항목들을 나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클릭해서 버튼의 이름은 제출로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제출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미지를 사진 크기 맞추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지는 사진 크기 맞추기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정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레이블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여기에 이름을 정답 여부로 변경하겠습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정답 여부로 하겠습니다. 정답은 다른 것보다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색상을 파랑으로 해주시고 약간 이탈릭으로 변경하고 굵게 해주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작다고 생각되면 16포인트 정도로 글자도 약간 크게 해주겠습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는 다음 문제로 라는 버튼을 만들어 줄 것인데 왼쪽에 있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자, 레이아웃에서 수평 배치를 넣고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하나 넣어서 이 버튼의 이름을 다음 문제로 라고 변경해 주시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로 라고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는 약간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2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평 배치 안에 있는 컴포넌트를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평 배치 2를 먼저 클릭하고 이것을 수평 정렬 오른쪽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록으로 가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리스트들이 필요한데 텍스트에 나타날 리스트 4개와 그리고 이미지에 들어갈 이미지 리스트 4개, 자, 그리고 정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답 리스트 4개가 각각 필요합니다. 자, 먼저 이미지 파일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올리기, 파일 선택해서,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이 플라워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각각 추가해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용량은 이미지 전체 용량이 5MB 이상 되면 프로그램이 작동 중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경고 파일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6MB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4MB 정도까지, 5MB까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개 파일을 업로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에 가서 먼저 리스트부터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리스트입니다. 자, 먼저 작성할 변수의 이름부터 지정해 줍니다. 자, 전역 변수 초기화 리스트의 이름을 문제 리스트라고 구분지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리스트 만들기. 자, 그리고 옵션 버튼을 클릭해서 항목을 2개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자, 여기에 문제 1, 다음
노란, 다음 노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색깔만 조금 변경을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은 복제해서, 자, 문제 2 변경하시고, 다음 빨간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3은 다음 분홍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그리고 문제 4번은 주황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미지 리스트로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미지 리스트. 자, 리스트 만들기 다시 한번 해서, 자, 두 개의 항목을 추가해 주시고, 자, 그리고 텍스트 빈 상자를 넣어 주겠습니다. 리스트에서 이미지 리스트는 파일 이름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flower 1.png.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파일 이름도 좀 편하게 하려고 flower 1, flower 2, flower 3 이렇게 작성을 했으니까 번호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답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갖다 넣어도 되고, 이번에는, 자, 이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정답 리스트. 자, 첫 번째는,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해바라기. 두 번째 꽃의 이름은 장미였습니다. 장미. 세 번째는 코스모스. 네 번째 꽃의 이름은 튤립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필요하죠. 변수에서 전역 변수 초기화 블럭을 넣고, 자, 색인으로 사용할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은 첫 번째 1을 가리킬 수 있도록 1로 써 주셔야 첫 번째 항목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 앱을 실행했을 때 문제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문제 텍스트와 이미지 상자에 각각의 리스트의 첫 번째 자료들을 나타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이 초기화 되었을 때, 맨 처음 실행되었을 때 나타나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언제 스크린이 초기화 되었을 때 무엇을 실행해야 되는지 초기화 블럭을 가져다 넣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텍스트로, 문제의 텍스트 값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지, 그리고 이미지의 사진 값으로 무엇을 넣을 것인지 두 가지만 처음에는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텍스트에는 문제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라는 블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추가하기고, 나는 선택하려면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 그리고 리스트의 이름을 첫 번째에, 위치를 두 번째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리스트에서 항목 선택하기 두 개가 필요하니까 복사를 해둘까요? 자, 그러면 문제 리스트의 색인 번째 1이니까요. 자, 문제 리스트에서 가져와서, 그럼 4개를 다 가져오겠죠? 그 중에 색인 번째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이미지 리스트 전체 중에, 그러면 이미지 리스트 가져오기 전체 중에서 위치, 색인 번째, 지금 현재는 1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1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색인 번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수이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는 색인 번째라고 사용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가 정답을 선택한 후에 제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때는 이미 우리가 정답을 선택한 후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스피너에서 선택한 항목이 있겠죠. 자, 그럼 스피너에서 선택한 항목과 답안이 같은지를 물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선택된 항목, 스피너에서 선택된 항목과 정답이 같다면 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자리는, 첫 번째 앞에 있는 자리는 스피너에서 선택된 항목을 넣어주시고, 두 번째 뒷부분에는 정답 리스트 중에서 색인 번째와 같니? 색인이 첫 번째니까요. 해바라기와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항목 선택하기.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미지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는 정답 리스트로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끌어다가 넣어도 되지만 여기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변경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정답 리스트 중에 색인 번째 항목, 정답 리스트 중에서 색인 번째 위치에 있는 항목을 선택했는데 정답 리스트에서 지금 현재 색인이 1이니까 해바라기가 되겠죠. 해바라기와 스피너에서 선택한 항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 여부를 알려줘야 되겠죠. 정답 여부는 텍스트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입니다. 맞다면, 참이면 정답입니다. 맞았습니다로 되어 있네요. 책에는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틀리다면, 같지 않다면 틀렸습니다 라고 출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아니면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자, 이 부분을 복제를 해서 글자만 틀렸습니다 라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 여부를 판별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졌고, 자, 이제는 다음 문제로를 클릭해서 다음 문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로를 클릭했을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다음 문제로 하면 첫 번째 색인을 가리키고 있었던, 자, 이 상황에서 값이 2로 증가해서 두 번째 항목을 가리키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색인 값을 증가하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색인 값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색인, 지정하기 색인 값. 자, 하나의 값을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에서 더하기. 첫 번째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1을 더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를 클릭하자마자 색인 값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제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문제 텍스트에도 문제를 보여주고 이미지 사진에도 문제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썼지만 이 위에서는 초기화했을 때 값이 맨 처음에 1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음 문제로를 클릭하게 되면 색인 값이 1이 증가했으니까 색인이 두 번째죠. 그래서 문제 리스트 중에 두 번째 자료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앞에 조금 전에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여주었다면 이 정답 여부 텍스트 자리에 이 글자 중에 하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래쪽에 다음 문제로 갔다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로 두어야 됩니다. 아니면 정답 여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저는 그냥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코드는 완성된 것인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값이 하나 증가해서 만약에 4라는 값에서 5라는 값으로 넘어가는 순간 앱 인벤터는 5라는 자리에 자료가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져오기 전에 요 자리에, 자, 이 자리에 만약에 리스트 전체의 길이보다 지금 현재 리스트가 위쪽에 나와 있듯이 4개, 4개, 4개입니다. 그래서 문제 리스트로 그냥 하게 되면 문제 리스트의 전체 길이보다 색인값이 커진다면 5가 된다면 무조건 1로 다시 바꿔주어야 프로그램에 오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바닥에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어에서 클릭한 다음에 만약에 색인값이 리스트 길이보다 크다면, 자, 그러면 크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수학이니까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져가겠습니다. 크다면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뭐가 뭐보다 크다면 색인값이 문제 리스트의 길이보다 크다면, 그러면 앞에 있는 색인은, 자, 이렇게 너무 먼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변수에서 가져오기 넣어주고 여기에서 색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리스트의 길이보다 크다면, 그러면 리스트 중에 리스트 길이를 판별하는 블럭이 있습니다. 리스트 길이, 이름은 여기다 끼워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길이가 어떤 거의 리스트 길이? 이 위에 3개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3개 중에.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있는 게 문제 리스트니까, 자, 변수에서 가져오기, 자, 여기서 문제 리스트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색인값이 문제 리스트의 길이보다 크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변수의 값을, 어떤 변수요? 색인 변수의 값을 무조건 1로 지정을 다시 해줘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끼워주느냐? 가져오기 전에 여기에다가 끼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코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에서 QR코드 제공을 클릭합니다. QR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 앱을 실행시키겠습니다. 검색창 오른쪽에 사진기를 클릭하고 QR코드에 대고 QR코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바를 내려서 flowerkids.apk 완료 부분을 클릭합니다. 설정 버튼,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허용하겠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자,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문제, 다음 노란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리스트의 첫 번째 문제가 나오고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스피너에서 튤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다른 답을 선택해서 제출을 누르면 정답 여부에 틀렸습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자, 이번에는 해바라기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맞았습니다 라는 문자가 나타납니다. 다음 문제로 클릭했을 때 빨간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미지도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정답을 선택해서 제출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로를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정답 여부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블럭에서
정답 여부 텍스트를 공백으로 해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것입니다. 자, 4번까지 나타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가는 것은 만약 그러면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리스트의 길이보다 커지면 무조건 1로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1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